7월 3일 업로드한 최초의 코메트 카본 디스크 로드바이크 코메트 페인킬러 SLD 영상 5분 06초경 시트 튜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은 화면 왼쪽을 가리키면서 오른쪽이라고 말했습니다. 5분 30초경에는 반대 방향을 오른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의 오른쪽은 자전거를 탔을 때 기준, 두 번째 오른쪽은 화면을 봤을 때 기준입니다. 제대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진행해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영상 촬영 전에 제대로 기준을 정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메트 바이시클 함태식 대리입니다. 지난주에 최초의 코메트 카본 디스크 로드바이크 코메트 페인킬러 SLD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림브레이크 완성차 문의가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림브레이크 완성차 모델들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코메트 페인킬러 SLD를 소개한 후로 아직까지 림브레이크 완성차 문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세는 디스크예요. 물론 림브레이크만의 장점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 디스크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분도 있겠죠. 왜 그런 변화가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림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부는 못하고요. 로드바이크, 그 중에서도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일이 머무르는 공간이 필요해서 낮은 가격대의 레버들 부피가 조금 큰 경향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유압식?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림브레이크는 바퀴의 가장자리, 림을 잡는 형태입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장착 위치는 시트 스테이 위쪽이나 포크 앞쪽이죠. 다른 부분에 다른 것도 있지만 소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위치든 다른 위치든 동일한 건 브레이크가 자전거의 가운데에 있다는 점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프레임 가운데예요. 바퀴가 프레임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럼 바퀴를 잡아야 되니까 브레이크도 당연히 프레임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런 림브레이크와 달리 디스크 브레이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허브에 장착된 로터를 잡는 형태예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왼쪽 시트 스테이나 체인 스테이, 그리고 포크 왼쪽에 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왼쪽은 자전거를 탔을 때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면 체인링, 스프라켓, 디레일러가 달린 건 오른쪽이 되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동작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레버를 잡으면 브레이크가 동작하죠. 브레이크 패드가 림이나 로터에 닿으면서 속도를 줄여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방식은 서로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림브레이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방식은 레버가 케이블을 당기면 브레이크가 움직여서 바퀴를 잡아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브레이크는 유압식입니다. 앞에서 유압식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유압식 브레이크는 레버에 달린 막대가 브레이크 호스 안에 있는 오일에 압력을 줍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캘리퍼에 있는 피스톤이 튀어나오면서 로터를 잡아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형태도 동작 방식도 다른 이 두 가지 브레이크의 특성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림 브레이크는 바퀴 가장자리에 림을 잡는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 노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에 고여있는 물이나 쌓여있는 먼지, 흙, 모래 같은 게 바퀴에 묻고 그 림에 묻은 채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패드에 그 이물질이 끼어서 림이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는 상대적으로 림보다는 지면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면 영향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기 전에 날씨 신경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노면 영향 크게 상관없겠죠. 깨끗한 노면에서 달리니까요. 무게에 더 신경을 쓰게 될 텐데요. 무게는 림 브레이크가 가볍습니다. 로터가 빠지니까 브레이크 자체의 무게도 가볍고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에 비해 더 가벼운 휠을 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라이더가 경량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경량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쓴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가장 큰 이유는 카본 휠 열변형이 아닐까 합니다. 긴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가다 보면 마찰면 온도가 올라가고 높은 온도에 의해 림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열변형이라고 하죠. 제조사마다 열변형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열변형이 없다라고 말하는 제조사는 없어요. 하지만 디스크 브레이크가 잡는 건 카본으로 만든 림이 아니라
금속으로 만든 로터입니다. 열변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죠. 유압식이라는 것도 디스크 브레이크의 매력입니다. 물론 유압식 림 브레이크도 있고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도 있지만 소수죠. 일반적으로 디스크 브레이크는 유압식입니다. 패드가 로터나 림에 닿기 전까지는 유압식이나 기계식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패드가 닿은 후에 더 강하게 잡으려고 할 때는 유압식이 훨씬 더 편합니다. 금속으로 된 케이블을 당기는 것과 액체인 오일에 압력을 주는 것의 차이죠. 유압식은 기계식에 비해 더 적은 힘으로도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핸들바와 스텝 내부로 케이블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로 케이블이 드러나지 않게요. 기계식은 그럴 경우에 케이블이 여러 번 꺾여서 마찰이 심해집니다.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죠. 반면에 유압식은 어느 정도 꺾여 있어도 오일이 흘러갈 정도의 공간만 있다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면 다 기억 안 나니까요. 요약하겠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열변형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그리고 노면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 중에서도 유압식일 경우에 적은 힘으로도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선이 꺾여 있어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디스크 브레이크는 유압식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 코메트 페인킬러 SLD의 디스크 브레이크는 기계식입니다. 그러면 유압식의 장점은 포기해야만 되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코메트 바이시클입니다. 부품 옵션이 있어요. 유압식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물론 코메트 페인킬러 SLD 외에도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리곤 다크니스 SLD, 트리곤 다크니스 에보, 치넬리 벨트릭스 디스크, 치넬리 슈퍼스타 디스크 등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모델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 홈페이지에서 어떤 게 좋을지 찾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